F1 팬들 사이에서는 이탈리아의 종교가 두 개 있다고 말하죠. 하나는 가톨릭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페라리입니다. 특히 이탈리아 그랑프리가 열리는 날이면 몬자 전역이 온통 붉은 바다와 함성으로 뒤덮이는 장관을 볼 수 있죠. 대체 이탈리아 사람들은 왜 그렇게 페라리에 환장하는 걸까요? 원투피니시에서 준비한 이탈리아와 페라리의 특별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019년 이탈리아 그랑프리의 퀄리파잉, 페라리로 가지적한 데뷔 2년차의 샤를 르클레르는 당시 F1을 지배했던 메르세데스 듀오를 0.1초 차이로 누르고 폴포지션을 차지합니다. 관중석을 가득 메운 수많은 페라리 팬들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죠. 그리고 다음날 레이스, 르클레르는 뒤따르던 해밀턴의 반격을 끝까지 막아내며 마침내 이탈리아 그랑프리 우승까지 거머쥡니다. 몬자 서킷에서 페라리 소속 드라이버가 9년 만에 차지한 우승에 선수와 팀, 관중들은 눈물을 흘리며 환호했고 이탈리아 전역은 축제가 벌어졌죠. 그리고 머지않아 집집마다 이런 사진들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그들에게 페라리는 종교이며 일상의 의식과도 같죠. 사람들은 보통 페라리를 비싸고 화려한 슈퍼카 브랜드로 인식합니다. 하지만 페라리라는 브랜드의 시작은 사실 레이싱팀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F1의 페라리 팀은 스쿠데리아 페라리 팀의 약칭인데요. 페라리는 이 스쿠데리아 페라리 레이싱팀에서 출발한 고급 스포츠카 브랜드로 오늘날 전세계 자동차 시장에 이탈리아의 예술적 디자인과 혁신 기술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전통적으로 독일, 일본, 미국이 강세를 보이는 분야지만 페라리는 이탈리아의 기술력과 열정을 상징하며 이탈리아인의 자부심을 높여주는 고마운 존재인 셈이죠. 페라리의 시작은 무려 한 세기를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1920년대 당시 알파로메오의 드라이버로 많은 레이싱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던 엔초 페라리는 1929년 알파로메오의 지원하에 자신의 이름을 딴 스쿠데리아 페라리를 창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알파로메오가 자신의 팀을 흡수합병하려 하자 1939년 엔초 페라리는 알파로메오와 결별하고 홀로서기를 선언합니다. 이때 알파로메오는 페라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건 회사를 4년간 낼 수 없도록 회방을 놓았고, 이는 그동안 자동차를 직접 개발하는 것에 큰 관심이 없던 페라리가 알파로메오를 뛰어넘는 최고의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죠. 이후 그는 모데나시의 공장에서 직접 레이스카를 만들며 여러 대회에 참가해 우승을 일궈냅니다. 2차 세계대전으로 공장은 군수물자를 생산하다 폭격을 맞고 마라넬로로 이전했고, 전쟁이 끝난 후에는 레이싱팀의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1947년부터 레이싱 차량의 기술을 접목한 양산차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양산차 브랜드로서의 페라리는 사실상 이 시기에 시작된 것이죠. 기술력과 자본이 점차 향상되며 페라리는 단순한 팀이 아닌 완전한 제조사로 거듭나게 됩니다. 1949년 페라리는 르망에서 극적인 우승을 거두었고, 이듬해에는 새로 출범한 F1의 첫 시즌부터 참가해 수많은 역사를 써내려가며 지금까지 무려 75년간 함께하고 있죠. 페라리가 세계적인 모터스포츠 팀으로 성장하게 된 건 창립자 엔초 페라리만의 완고한 철학과 경영 스타일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탈리아 마라넬로의 페라리 공장에서는 오직 최고의 성과만이 허용됐기 때문이죠. 엔초는 직원이나 드라이버를 가리지 않고 가차없이 비판하며 성과를 끌어올렸습니다. 심지어 드라이버 수보다 더 많은 선수를 고용하기도 했는데, 이는 성적을 내지 못하면 자리를 잃는다는 암묵적 위협이었죠. 페라리에서 운전한다는 건 엄청난 명예였지만 그만큼 극도의 압박을 느끼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소속팀 드라이버를 정상에 올려놓기 위해 그는 언제나 차량의 파워를 강조했습니다. 공격적인 드라이버에게는 공격적인 차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페라리의 심장은 언제나 12기통 엔진이었고, 90년대 중반까지 페라리는 F1 그리드에서 유일하게 V12 엔진을 사용한 팀이었습니다. 페라리 레이스카의 귀를 찢는 엔진 사운드는 지금도 올드 팬들에게 전설로 남아있다고 하죠. 최고를 향한 엔초 페라리의 집념은 페라리를 F1 역사상 가장 성공한 팀으로 만들었습니다. 드라이버 챔피언십 15회, 컨스트럭터 챔피언십 16회, 그리고 200회가 넘는 그랑프리 우승을 기록했죠. 1952년 알베르토 아스카리의 챔피언십부터 2000년대 초 미하엘 슈마허의 5연속 타이틀까지 페라리는 끊임없이 위닝카와 챔피언을 만들어왔습니다. 페라리가 F1의 역사와 함께 해오는 동안 그 긴 역사를 함께 지켜보던 이탈리아 국민들은 페라리의 깊은 애착과 충성심을 가지게 됐죠. 이는 이탈리아의 열정적인 국민성과 결합되어 티포시라는 팬덤을 키워냈습니다. 몬자 서킷을 가득 메우는 붉은 물결과 엄청난 응원 열기, 다른 팀들에게선 보기 힘든 막강한 팬덤 문화에 압도되어 자신도 모르게 페라리에 스며든 F1 팬들도 상당할 정도죠. 그래서 이탈리아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티포시의 수가 다른 F1 팀들의 팬들보다 훨씬 많고, 레드불의 챔피언이자 페라리의 드라이버였던 세바스찬 베텔은 마음속으로는 모두가 페라리 팬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티포시 한 명 추가요. 물론 티포시는 페라리의 성적에 따라 함께 울고 웃는 운명이기에 미하엘 슈마허가 전 세계를 호령하던 2000년대 초중반 이후 페라리가 오랜 시간 힘을 잃고
방황하는 동안 티포시들 역시 피눈물을 흘리며 페라리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고의 시간을 보내던 상황에서 2019년 페라리의 안방이라고 할 수 있는 이탈리아 그랑프리에서 샤를 르클레르가 2010년 이후 무려 9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으니 티포시들이 온종일 도시 곳곳에서 축제를 벌이고 르클레르를 추앙하는 건 당연할지도 모르죠. 근데 5년 뒤에 몬자에서 또 우승했다는 거? F1은 1년간 24번의 경기가 있지만 페라리와 티포시들에게 이탈리아 그랑프리는 전체 시즌의 절반이라 여길 만큼 매우 중요한 경기입니다. 이탈리아 그랑프리가 열리는 몬차 서킷의 정식 명칭은 아우토드로모 나치오날레 몬차인데요. 시원시원한 직선 구간이 많아 속도의 성전이라 불리는 곳이죠. 원래 오벌 구간을 포함한 10km의 길이었지만 1928년과 33년 몬차의 오벌 구간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레이아웃이 수차례 변경되었지만 사고가 끊이지 않자 결국 1962년부터 오벌 구간이 제외됐습니다. 이후 변경된 레이아웃으로 매년 경기를 치르다가 1980년 대규모 재개발을 거쳐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됐죠. 몬차는 F1 75년 역사에서 재개발 공사를 하던 1980년을 제외하면 해마다 이탈리아 그랑프리가 개최된 유서 깊은 서킷입니다. 페라리는 이 몬차에서 20번의 우승을 차지하며 최다승 컨스트럭터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드라마틱한 순간 중 하나는 바로 1988년 이탈리아 그랑프리였습니다. 창립자 엔초 페라리가 세상을 떠난 지 불과 몇 주 만에 열린 경기였죠. 당시는 맥라렌의 아일톤 세나와 알랭 프로스트가 시즌 내내 전승을 달리던 상황, 전력상 페라리의 승리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경기 막판 선두였던 세나가 백마커였던 장 루이 슐레서와 충돌하며 탈락했고 그 결과 페라리 소속 드라이버 게르하르트 베르거와 미셸 알보레토가 나란히 원투 피니쉬를 기록했습니다. 이보다 완벽한 헌사와 작별 인사는 없었을 정도였죠. 몬차에서 페라리가 우승한다는 건 그만큼 정말 엄청난 일인 겁니다. 포디움 아래 모인 붉은 옷을 입은 수만 명의 인파가 붉은 연기를 날리며 거대한 페라리 깃발을 들고 이탈리아 국가를 한 목소리로 열창하는 장면은 가히 압권이죠. 그 외침을 통해 그들은 이탈리아와 페라리가 세계 정상에 올라서 있다는 걸 각자의 마음속에 아로새깁니다. 이탈리아인들은 페라리의 역사를 통해 세계 최고의 자부심을 가져왔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일자리와 산업, 관광까지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이탈리아 그랑프리에서 볼 수 있는 티포시의 특별한 응원 문화는 그들이 지닌 삶의 열정을 드러내는 가장 뜨거운 무대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게 겹쳐져서 종교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탈리아인들에게 페라리는 단순한 자동차 브랜드가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 그리고 그 후손까지 세대를 거치며 이어지는 이야기이고 삶의 일부죠. 올 시즌 이탈리아 그랑프리에서 페라리는 과연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 갈까요? 정상 탈환을 향한 페라리의 질주를 여러분도 함께 지켜보시죠. 좋아요와 구독은 F1보다 빠르게 알림 설정까지 해두면 완벽하겠죠? 거기에 멤버십 가입까지 한다고요?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